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현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 사법부를 침탈한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폭도들의 폭동 사태는 여든 야든 국민 누구나다가 공분의 대상이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회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늘 현안 질의의 목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또 법원 행정처와 검찰, 법제처, 기관장들께서도 한 목소리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또 다시는 이런 일을 꿈꾸지 못하도록 오늘 준엄하게 일침을 가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폭동과 경찰의 대처를 양비론적 입장으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오해받아서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듣는다면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언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아마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일부 옹호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게 그런데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어제 그 폭동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질타하고 반대하겠지만 폭동을 저지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제2의 폭동, 제3의 폭동을 다시 유발시킬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폭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영장무효를 주장하고 있죠? 영장 잘못됐다, 불법이라고 하고 불법 체포, 불법 구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제2의 폭동, 제3의 폭동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 좀 보시죠. 자,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 대해서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예, 외신 기자가 한 말입니다. 외신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친윤 깡패들의 역겨운 폭력이라고 규정했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선동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한겨레에 보도됐던 얘기예요. 외국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다음 보여주시죠. 화면 한번 볼까요? 머리에 뭐 쓰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하얀색. 이 하얀 모자 쓰신 거 보십시오. 소식이 전해진 사만국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판사들의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들이닥치는 장면을 JTBC가 단독으로 포착했습니다. 서버와 연결돼 있는 랜선 수십 개는 모두 뽑혔습니다. 자, 얘기를 잘 들어보시죠. 이제. 점거해. 자, 방금 보여드린 화면들을 종합해 볼까요? 오늘 오전에 그 법원 행정처장님도 준비하고 들어온 것 같다, 알고 들어온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여지는 장면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하얀색 모자를 쓰고 있던 분들 누굽니까? 누군지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구인지 추정은 되죠. 이 국회에까지 와서 출범식을 했던 백골단, 그 백골단처럼 보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눈엔 백골단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7층까지 올라가서 정확하게 영장 발부 판사를 찾으러 다녔고 그 다음에 후레쉬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보시죠. 나와봐, 점거해. 저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의도적으로 들어왔고 체계를 갖추고 들어왔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왔다.
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에요. 단순히 그날 갑자기 그분들이 흥분해서 들어간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차관, 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주의 훼손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일 수 있다라는 정황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관점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답변하시죠. 네, 철저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자, 다음 보여주시죠. 자, 이 백골단 어떤 분들인지 보니까 이게 석동현 변호사가 자유진영 시민단체가 주최한 신년 행사에서 초대해서 무대 위로 올려서 이렇게 부추깁니다. 이런 데서 힘을 얻었고 김민전 의원이 국회에서 와서 기자회견까지 하게 만들어줬죠. 다음 보여주시죠. 최근엔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민주당 의원들 전부 죽여야 끝난다. 전부 죽이면 게임이 끝난다. 이게 지금 오늘 기사예요. 차관님,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붕괴 직전까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들이 지금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까? 법원을 오로지 윤석열 하나 때문에 법원을 침탈하더니 폭동을 일으키더니 물론 윤석열이 처음에 개헌군을 국회에 침투시켰죠. 그 내란을 벌이더니 그 내란의 잔불들이 지금 점점 커져서 법원을 침탈하고 이제는 민주당 의원들 다 죽이겠답니다. 이거 이렇게 가만둬야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네,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 사람들 왜 이럴까요? 보니까 이거 뭐 만평이긴 한데 경찰도 체포될 수 있다. 윤곽근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경찰 체포하라는 겁니다. 영장 집행하러 오는 사람들을 오히려 현행범으로 체포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곽근이. 그리고 애국 시민이 막아주길 바란다. 석동현 변호사. 이런 얘기 했어요. 길에서 차를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법이 무너졌다. 윤석열이 얘기한 것이죠. 끝까지 싸우겠다. 이거 아시죠? 지지자들한테 보낸 편지. 이 편지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애국 시민께 또 감사한다. 곧 석방 될 것이다. 윤상현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얘기했습니까? 벌금 내가 대신 내주겠다. 그건 석동현 변호사가 한 것이죠. 벌금 대신 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켜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중에 저는 상당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적으로 처음부터 들어왔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사람들의 비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이 사건, 이번 폭동 사건 수사의 핵심이에요. 그냥 단순히 잡혀있는 사람 수사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폭동 선동을 한 사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진짜 나열하기 힘들죠. 이 앞에 계신 우리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가만둬야 됩니까? 새로운 내란을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저항권 계속 얘기하더니 이게 실제 이렇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오동훈 죽일 놈의 제스처장 차량 막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지자들은 이제 저항권을 행사할 거라 합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옵니까,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계속 저항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치 폭동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끌고 왔던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여기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규정 못하고 제대로 비판 못하는 것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네, 헌법상 의사표현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또 한계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부지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그 배경이나 경위 등을 확인하다 보면 이 헌법상 보호되는 의사표현의 자유의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에 대한 기준이 나름대로 규명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부지방법원이 침탈을 당했는데 앞으로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하게 되면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서울지검 이런 데 있잖아요. 저는 무차별적으로 가리지 않고 다 공격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그리고 경찰청 이런데 저는 다 습격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보면. 그래서 지금 체포된 사람들 있잖아요. 적용할 수 있는 범죄는 다 적용해서 법정 최고 형량으로 저는 구형하고 엄벌에 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선관 이런 데 공격 안 할 것 같습니까? 본인들 좀 마음에 안 들면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 선관이 이런 공공기관, 공공연하게 저는 습격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새벽에 이거 침탈하는 장면 몇 시간 동안 다 생중계를 다 봤어요. 저는 잠 못 자고. 그거를 긴 시간, 뉴스에 보도되는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걸 긴 시간 다 봐야 됩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결연한 폭동과의 단절 의지를 우리 국회도 보여야 되고, 수사기관, 각급 기관에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법원 청사로 난입한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처장님, 법원이 일단 이번 사태로 굉장히 직원들이 불안해할 텐데 법치주의를 위해서 오늘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사건에 관여한 사람들은 행위 태양을 정확히 조사해서 형법상 책임주의에 따라서 관여한 내용의 경중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처장님. 네. 네, 수사기관에서 잘 선별해서 기소할 것으로 믿고 그에 따라 저희들도 법에 따라 엄격하게 재판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주동자는 엄단해 하지만 또 폭력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사안이 비교적 경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또 원칙대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이런 기존 전례들에 비추어서 어떤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처리할 것이죠. 네, 언제나 헌법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수사와 재판은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고 현재 민주당의 선택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현재 이것을 내란죄로 몰고 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유형적 행사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공범처럼 얘기하거나 또 근거 없는 배우설이나 책임론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네. 제가 종전에 그 대규모 불법 폭력 사태의 사례들을 좀 찾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민노총이 주도해서 민중 총궐기라는 것을 했었는데 네. 그 유혈 사태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네네. 네. 당시 사안도 매우 중했습니다. 민노총 조합원 다수가 밧줄, 강목, 쇠파이프, 방아물, 횃불을 미리 준비해서 차벽에 동원된 경찰버스 50대를 부수고 차벽을 넘어서 주요 기관을 향해 가려던 것을 또 경찰관이 막았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을 폭행해서 120여 명이 다쳤고 또 실제적으로는 민간인까지 해서 140명 정도 다쳤습니다. 또 경찰관이 탄 차량을 불태우려고도 했었어요. 당시 이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네. 그때도 직접 폭력 행위를 하거나 지시한 사람만 처벌했지 집회에 참여한 일반 국민을 폄하하거나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했다라고 해서 민주당의 배우설 제기한 적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건에서 현장에서 51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었어요. 그리고 고교생 2명은 훈방 조치를 했는데 이때 그러면 나머지 49명을 다 구속했냐?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6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보도를 봤는데 물론 제가 사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을 따졌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당시랑 비교를 해보면 이 49명 중에 지금 몇 명이 영장 청구했었는지 아마 기억은 못 하실 텐데 대략 몇 명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네. 당시 주도하고 폭력 정도가 강한 8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고 법원에서 6명만 발부했습니다. 그 당시 법무부 장관께서도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과 엄단 의지를 담화문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폭력 소요 사태의 주범은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었고요. 그 사람의 지시로 이게 준비가 됐던 거거든요.
그 혐의로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됐었는데 그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밧줄 사다리를 사전에 다량 구입 배포한 민노총 간부가 구속되기도 했었고요. 또 경찰관이 탑승한 경찰버스에 방화를 직접 시도해서 그 시도했던 사람도 구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당시 민주당의 이 사건에 대한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침묵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내란죄라고까지 부풀리는 것은 너무 간극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도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에 이 폭력 시위를 주도해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사면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시키겠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철수를 감수하고서라도 민노총의 반미투쟁과 함께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어요. 또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변인이 선처기원 논평을 낸 것을 비롯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 43명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서 석방 탄원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민노총이라고 해서 무소불위 처벌 무풍지대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민노총 주도 집회에서 경찰관들이 폭행당했는데 이때도 역시 민주당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부지법 사태나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공권력이 이렇게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고 절대 방치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시되 종전의 사례들과 일관성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증거관계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 분담이 규명이 되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최선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 행정처장님께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탄핵 재판하고 대통령 구속 수사의 좀 충돌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형사 재판은 구속되면 6개월 만에 1심이 이제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1년 가까이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열면서 많은 기회를 열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 제명이었기 때문에 탄핵 재판이 다 끝나고 나서 탄핵이 인용돼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고 나서야 이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4번씩 재판 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일주일에 한 서너 차례 열어야 6개월을 맞출까 말까 할 거거든요. 근데 또 탄핵 재판은 탄핵 재판대로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재판을 포기하든지 형사 재판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일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 방어권 행사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전부 너무 기일이 촉박하고 길이 너무 많이 잡힌다.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 누구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향후 재판에서 이런 점도 고려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어도 사법부 관할인 형사재판 영역에 있어서는 담당 재판부가 말씀하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행정처장님, 예.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로 총선을 지휘해야 되는 총선 기간에도 재판 연기를 안 해줬어요. 예. 다른 잣대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예, 저희들 어쨌든 신속하고 공정하고 충실하게 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무차관님. 네. 주진우 의원 질의를 듣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는데 최상목 권한 대행이나 아니면 우리 김서구 법무장관 대행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라든가 이 관계기관에서 그 흔한 대국민 담화 이런 거 하나 안 합니까? 아니 쭉 서가지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단호한 의지 표명, 강력한 처벌, 뭐 이런 대국민 담화 같은 것도 안 합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 누가 하자고 제안한 사람 없습니까? 우리 법무차관? 네. 권한대행 중심으로 해서 연석해서 회의를 해서 대국민 담화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건 없는데 위원장님 말씀을 유념해서
현명한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사안이 안 됩니까, 이게? 관계기관,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여서 단호한 의지 표명 이렇게 하는 것이 충분히 그 정도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법무부 차관님, 네. 저는 그 윤석열 피의자의 내란 사건이 네.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이번 법원 침공 사건을 보고서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되면서 내란이 끝났다고도 얘기하지만 저는 내란의 두목이 체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란이 끝났단 말이냐라고 생각을 했고, 윤석열 피의자가 체포되는 순간 이제 내란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구속 집행을 방해를 하면서 옹호를 하고 선동을 하는 무리들이 있고, 사법부를 이렇게 공격하는,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들을 보면서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걸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죠. 네네. 어느 의원님이 질문할 때 뭐 민노총이 뭐 얘기가 나오고 운동권 학생들 얘기가 나오던데, 이 민노총이나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 현장에서 경찰하고 다투는 경우는 있었지만 법원을 침공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런 적은 제가 그런 적 본 적이 없죠. 못합니다. 근데 그걸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의원님이 뭐 질문을 하실 때 배후 선동 세력들 얘기를 할 때 뭐 의사 표현의 한계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범죄를 부추기는 행위를 가지고 단순한 의사 표현의 자유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취지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이제 의사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에도 한계가 있다. 이 한계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를 통해서 규명될 수 있다는. 알겠습니다. 그런 표현이라고 한다면 예, 다행입니다. 예. 검찰의 그 이번에 폭력점거 전담팀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 법치주의와 사법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예. 이번에 그 법원에 난입했던 그 폭도들 다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일단 신원 파악이 중요한 건데 지금 아마 상당 부분 신원 확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당연히 처벌을 해야겠죠. 그리고 5개 이상의 그 죄명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설령 일부 반대자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란 범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공동정범들 아닙니까? 거기 법정형을 보니까 유기징역 3년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3년 내에서 30년까지 형량을 선고할 수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그 구형이 제대로 되도록 좀 일선을 잘 감독하셔야 할 겁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무지한 자들이 이런 짓을 하도록 뒤에서 부추긴 배후 선동 세력이 저는 더 나쁘다고 봅니다. 윤석열 피의자의 그 변호인들, 이번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아까 김용민 의원님 그 지적하신 거 봤죠? 네. 그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국힘의 윤모 의원, 올담을 해도 훈방 뭐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뭐 부추긴 것이 나오는데, 마치 그 내용이 보면은 그 법원 침공 사태 이전의 것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본인이 조사 후 곧 석방될 경우라고 문자를 보낸 뒤에 나온 답을 보면 지지자들은 이제 저항권을 행사할 거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부추긴 거 아닙니까? 그 교사범 꼭 수사가 되게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국힘 지도부의 권모 의원,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했다고 경찰을 비난하더군요.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네, 권성동 의원 그런 짓을 하는데 그것을 묵과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부 여당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분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을 옹호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이비 종교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뭐 종교인이 관련돼 있다는. 그 사이비 종교인 전 모 씨, 그래요. 전광훈이라는 그 목사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이 총회의 이름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참여하라, 책임을 지라. 성명서 낸 거 보셨습니까? 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교단 차원에서. 근데 그 사이비 종교인은 과거에 하나님은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 이런 표현을 썼다가 이단으로 규정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수처 앞에서 분신 자살 사건이 생기니까 상황을 잘 살펴서 가치 있게 생명을 바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얘기할 때 죽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위 참가자들을 데리고 오면 일당을 지급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 30대 그 시위 참가하는 청년 중 절반이 자기 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 조용하던 20, 30대 그 청년들, 극소수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백골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법원을 이렇게 침탈하는 데 앞장섭니다. 이게 사이비 종교인 때문인지 구구 유튜버 때문인지 아니면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인과 국힘 정치인들의 선동 때문인지 일당 때문인지 그 배후를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지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차관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네. 그리고 서부지검이 김상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했죠. 네네. 자기 마음대로 출석 여부를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마음대로 결정하는 자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리고 그 살인범이 자수를 하면 우리가 불구속합니까? 자수했기 때문에? 그래도 구속을 하는데 구속을 하죠. 그 이유는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경우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자수범마저도 구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검찰이 판단했다는데 과거에 여러 가지 녹취록, 비화, 통화기록, CCTV 다 지워버렸고 이번에 올 때 핸드폰 안 들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자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자입니까? 그리고 그자가 다시 복귀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지금 피해를 입습니까? 국법 집행을 방해하도록 선동을 하고 강요를 했던 자가 경호처로 다시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지를 그 검사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학폭을 같은 교실에 다시 집어넣은 셈 아닙니까? 학폭은 전학을 보내든지 잘라야지 그걸 같은 교실에 다시 집어넣으면 그 경호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을까요? 그 검사는 그 정도 머리도 쓸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이것은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은혜를 갚는 것 외에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태도입니다. 일선지휘 똑바로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일선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둔다고 말씀할 겁니까? 우리 차관님은 법명정의 책임자고 검찰에 대한 지휘권자죠? 네. 최상목 부총리에게도 아무 말도 안 했고 경호원들에게도 불법이라고 얘기도 안 했죠? 나 그거 몹시 불만인데 이거라도 좀 똑바로 지휘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지원 의원님. 법원 행정처장님. 예. 민주주의가 공격당했고 사법 질서가 파괴된 이 마당에 대법원 행정처장으로서 분노가 이끌죠.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블랭컨 국무장관은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의 회복성이 강하다 하면서 높이 평가를 했는가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혼란스럽다 하니까 한국 봐라. 이게 찬사와 조롱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상 초유의 법원 난 폭동 사건이 있었던 것은 굉장히 이 나라 민주주의에 대해서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만약 검찰에서 그 폭도들을 기소하면은 사법부에서는 엄정하게 처벌을 해야만이 이 나라 민주주의와 사법 질서가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보루가 폭력에 의해서 침해받을 때 그 부분은 우리 법치주의의 붕괴를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이 법원에 오게 되면 법과 원칙, 헌법에 따라서 엄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이번에 사법부에서 추상 같은 그런 엄벌을 취해주시기 바라면서요. 법제처장님. 네. 가장 친한 친구 서울법대 동기 윤석열이가 저렇게 내란으로 체포되고 구속된 것에 대해서 친구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법제처장 하면서 그 친구에게 그러한 충고를 했던가요? 제 지위가 법제처장이다 보니까 그런 충고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제처장은 가장 측근이에요. 계엄이 해제됐을 때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이 삼청동 안가에 가서 논의한 내용이 아직도 국조본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했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볼래요? 그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누차 거짓말이에요. 밝혀질 거예요. 자, 알았습니다. 법무차관. 네. 업무 잘하시고 있는데 김성훈 경호차장 검찰에서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사실상 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검찰이에요? 당나라 검찰이에요? 윤석열 검찰이에요? 아직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 잘못했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하기는 자, 빠른 것 김성훈은 제가 맨 먼저 김건희 8호 황제 경호 차장을 하면서 심지어 폭죽놀이 김건희 행복하려고 별짓을 다 한 사람이다. 이걸 폭로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밝혔어요. 보십시오. 김성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은 진해 휴가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 하니까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화로집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가두리 딱 걸쳐놓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것을 찍어가지고 김건희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니까 김건희가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경호한 게 아니라 심지를 경호해서 아부를 경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데 영장을 기각해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관우 경호본부장이 오늘 또 보도 나오잖아요. 체포영장 가지고 오니까 기관단총 두 정, 실탄 80발 가지고 나온 사람이에요. 못할 거 아니에요. 주범을 영장 기각했는데 어떻게 정범이 해요? 김신 가족부장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정본부장 잠깐 나오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우리나라 교정본부가 교도관들이 얼마나 사명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냐고요. 저도 거기에서 3년 살아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경호관이라 하더라도 감옥간 구속된 현직 대통령을 뭐가 좋아서 구치소 안으로 들어가서 경호하는 것을 검토해본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 나한테 누구 통해서 무슨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 했어요, 안 했어요? 내 안 하잖아. 왜? 내 친족이니까.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교정본부장으로서 교도관들의 그 성실한 업무 태도를 보고 케어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경호관을 들여보내서 함께 경호할 수 있는 것을 검토 중이다, 뭐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교정본부장 스스로 교정본부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하여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이 뭐예요? 법과 원칙은 구치소 안에서는 교도관의 개호를 받게 돼 있지 경호관이 들어가서 함께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게 법과 원칙 아니에요? 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하고 대통령이 아니에요. 구속된 내란 수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김성훈 차장 등 일부 경호원들이 서울구치소 내부 빌딩에 와서 사무실에서 거기서 합동 근무하고 있는 건 철수시키세요.
그렇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전직 대통령들도 다 거기 있었지만은 전직 대통령도 경호받는 거예요. 그런 적 있어요? 네, 전직은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현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현직인 점을 좀 고려해서 경호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 말라고요. 잘 협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윤석열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란 수괴야. 도대체 이 나라 집권 연합 사람들이 옹호하고 내란이 아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왜 구속 안 했냐? 법에도 경중이 있는 거예요. 다 법원에서 구속 기소하나요? 불구속 기소도 하고 1심에서 유죄를 주더라도 항소심에서 유죄를 주더라도 나중에 대법원 확정하면은 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네, 정리해 주시죠. 대통령 비서실장도 1심에 유죄 판결 받았지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항소심에서는 벌금형 받더라고. 국민의 중진 의원 5년째 재판을 안 받고 있어요.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집권 여당이 내란 범주 세력들이 내란 우두머니를 옹호해서 되냐 이게. 거기다가 구치소마저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3년 반간 법사위원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잘하겠습니다. 교정본부 혼나요? 네, 저희들 그러면 안 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정부 부장이 잠깐 서 계세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교도소 담배 사건 종종 일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일어나는 거죠? 교도관들이 조폭들, 밖에 있는 관계자들과 내통해서 식자재 트럭에 담배 숨겨와서 조폭 우두머리가 담배 나눠줘서 교도소에서 조폭 조직원들 관리하는 그런 것이 종종 터졌죠. 담배 사건. 네, 뭐 조폭이 아니라도 그런 사례는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없어졌죠? 예,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교도관들이 밖에 있는 사람과 내통해서 뭐 불미스럽게 돈 받아먹고 해서 처벌되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을 뭐라고 부르죠? 사형수 이렇게 안 부르고 최고수. 최고수 이렇게 부르죠? 네. 그 사람들은 수갑 차고 있죠? 수갑 평상시에는 차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갑을 요즘은 안 채웁니까? 네,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채우죠? 네. 필요한 경우.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네. 특별 관리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내란 수괴는 우두머리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특별 관리 대상이죠? 특별 관리 대상 맞잖아요. 네, 하여간 좀 예. 자, 그리고 교도관들 있잖아요. 개호를 할 때 일반 수들이 달려들어서 신체적 위해를 가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제지합니까? 제지합니다. 경호관들도 그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죠. 교도관들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호관들이 안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고 그건 특권 중에 특권, 특혜 중에 특혜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왜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박지원 의원이 그래서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네, 하여간 지금 말이죠. 검사. 네. 일부 유튜브에서 나도 낭선인지 알아요. 윤석열이 지금 경호관들이 소주 넣어가지고 주체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런 오해를 하지 말라고. 네, 자, 그러니까요. 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교정본부장님. 네. 이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경호관들이 안에 들어가면 윤석열 내란 수괴 피해자와 내통하고 그것이 또 어떻게 안 좋게 작동할지도 모른다는 의심과 불안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하여간 그 법이 충돌하지 않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격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가족들도 면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경호관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 경호에 꼭 필요한 한도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유상봉 간사님 질의하시죠. 정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 패스트트랙으로 올해 수십 명의 의원들이 올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중진 의원께서도 같은 굳이 그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뭐 말을 하더라도 항상 좀 자제하고 절제되는 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행정처장님, 뭐 내가 얘기해도 알아서 얘기해 주는데 뭘. 예. 우리 이 사태 원인에 대해서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운 말씀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것은 결코 정당화돼서도 안 되고 이것을 변호해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다만 감사합니다. 그 행위와 행위에 맞는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역할을 조사해서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된다. 이런 일반 원칙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이거 관련돼서 많은 지금 그 여러 가지 가짜 언론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공영방송에서도 이와 관련돼서 황당한 그 보도를 합니다. 이게 넘겨보세요. 자, 폭동에 앞장선 극우 유튜버라고 하면서 어쩌라저라고 극자 유튜버로 유명한 사람이 밀어 들어가 이거 선동이죠. 100% 선동이죠. 그렇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극우 유튜버라고 하면서 마치 극우 유튜버가 선동한 것처럼 방송을 합니다. 이거 분명히 법적으로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죠. 객관적으로 극자 유튜버가 나서서 뒤에서 이렇게까지 선동을 하는데 이걸 극우 유튜버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이 언론 정상적인 언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그 행위를 한 폭력 사태를 벌인 그 친구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또 그 안에서 역할을 했던 경비를 했던 경찰들의 제대로 된 역할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도 그건 명백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들의 임무입니다. 네, 한번 영상 틀어보세요. 우리 조배수 의원께서도 이미 틀어준 영상이면 한번 보시죠. 이 영상에서 보시면 자, 어느 순간에 경찰들이 경비를 서던 것을 다 피하고 이 시위대들이 진입하는 것을 방치합니다. 자, 진입로 열어주라는 지휘경찰관 있죠. 경비를 서는 경찰관이 이거 멈추세요. 경비를 서는 경찰이 안에 사람이 있고 폭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않고 열어줘서 들어가게 만드는 거 이거 전형적인 직무유기 아닙니까? 전체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맞습니다. 자, 논리대로 말한다면 이 사람이 그럼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이렇게 열어줬을까? 이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경비를 제대로 쓰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들어가서 폭력을 행사한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폭동을 선동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선동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누구에게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지만 이와 같이 경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행정처장님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법치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것.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원에 대해서 어떤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많은 시위대들이 법원에 난입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90년 이후에 제가 법조인 오래 하면서 이건 처음 봅니다. 그럼 이걸 상대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과거에 국민들이 사법부에서 가지고 있던 신뢰, 공정성에 대한 믿음, 공정하다는 외관에 대한 신뢰, 이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번에 깨졌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동시에 사법부가 혹시 못다한 역할이 있는지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저도 분명히 그렇고 오늘 이 자리는
이 폭력 사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에 대해 강조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반성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에 그가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마치 내란 선동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를 가지고 있지만 수사할 수 있지만 헌법 84조에 의해서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권남용죄가 내란죄 수사권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 그것은 내란죄에 흡수되기 때문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그것이 분명히 이건 수사권 없는 수사라는 주장, 이것이 근거 없는 주장입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그 견해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가 돼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나, 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 소추 대상이 아닌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결국은 다음 대통령도 수많은 고소 고발될 때 언제든지 수사 대상이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 논리가 연장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진행 중의 사건 재판은 다 받아야 된다는 논리가 그대로 상정됩니다. 맞죠? 이번 쟁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판례에서 정리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끊임없이 법원에 신중을 주문한 겁니다.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그러나 결과는 여기까지 왔어요. 자, 관할 건 없는 서부지법의 그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처리에 있어서, 자, 우리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 이것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것은 26조죠, 공수처법. 공수처법 31조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에 대해서만 관할 문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26조에 의하면 결국 서울중앙지검에 모든 사건을 송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그렇다면 서울중앙지검의 반환인 겁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공수처법을 만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법을 엉터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결국 이 관할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토지 관할의 관점에서 이제 영장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관할을 인정한 것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법적인 쟁점으로 다투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법 절차 범위 내에서 그러한 쟁점들이 걸러지고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장한 관할의 문제가 근거 없는 주장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주장. 하나죠. 예. 이게 어떻게 선동이고 이게 내란 선동이 된단 말입니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적을 해야 되지. 그걸 안 한다면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서는 거겠습니까? 사법 절차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법적인 쟁점에 대한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님들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아니, 안 줘요.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의사진행반을 할 게 없어요.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했는데 유상범 간사님 질의할 때 몇 분 의원들이 유상범은 들리도록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 민주당 의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잘 들으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 박범계 의원 질의하세요. 네, 박범계입니다. 아까 주진우 의원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민노총 집회를 이번 서부지법 포위와 난입 폭동 사례하고 비교를 했는데 법원행정처장님, 예. 전자도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말 그대로 집회에서 대치하고 있는 경찰과의 어떤 유영력의 행사였던 반면에 이것은 서부지방법원이라는 공공건조물을 4만 명이 둘러싸았고 수시간 동안의 계속적인 구호와 폭력적인 언사를 했으며 그 당시 홀로 있는 영장 전담 판사의 영장 업무를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난입을 했고 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차이가 조금 나지요. 많이 나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법부가 법치주의 최고의 보루라는 차이가 좀 납니까? 안 그 납니까? 점에서 저희들은 큰 차이, 적지 않은 차이가 큰 차이가 났죠. 김사우 차관. 네. 우리 존경하는 앞에 장경태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등등이 국민의힘과 무관하지 않은 소요 폭동 사태다라는 여러 가지 사실적 관계들을 짚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잘 들어보세요. 저도 그러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RO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통진당 사태의 네네네. 정당 해산. 예. 그것은 앞으로 있을 전쟁의 경우라는 미래의 확률이 상당히 적은 전제 조건 하에 소위 통진당 내의 지하 조직인 RO가 2차례 회합을 했다. 그 당시 국가기관을 파괴하겠다. 뭘로? 압력밥솥 폭탄으로. 이거를 우리 차관의 선배격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정당 해산을 제청을 했고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요죄란 형법 교과서에 위헌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네. 결과가 발생이 필요하잖아요. 네. 처장님. 예. 소위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헌만 야기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서부지방법원의 재판 업무의 기능에 훼손을 가했습니까? 후자죠. 이 위험은 당연히 발생했고 오늘 이제 재판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이 보건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이제 노력이 필요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요죄는 결과범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 결과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안은 그 대단히 위중한 사태입니다. 그리고 사법기능에 대한 훼손이 발생한 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차관. 네. 소요죄와 내란죄의 차이는 뭐예요? 소요죄에서 말하는 다중의 힘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 그 폭력은 최강위의 폭력입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내란죄에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이란 최강위의 폭동입니다. 맞습니까? 네네. 국가 기능이 훼손됐다고 지금 저 법원 행정처장이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지요? 국가 기능, 사법 기능이 훼손됐습니다. 네. 맞지요? 네, 일부 훼손. 통솔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만 차이가 납니다. 네. 내란죄는 통솔 체계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네. 자, 통솔 체계. 우리 장경태 의원님이나 김용민 의원님이나 여타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전제했던 국민의힘과의 관계,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발언,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의 논평, 윤상현 의원의 발언,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안내 발언,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더 나아가서 이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오후에 서울구치소로 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오자라는 발언, 그리고 이 PPT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서울에 있는 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페이스북입니다. 당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통솔 체계에 의해서 적어도 서부지방법원 오후 5시 신문 시각부터 새벽 3시 직전에 영장 발부, 그리고 차은경 부장판사가 미로를 통해서 탈출하기까지 그 이후의 과정들, 이 난입의 과정들, 여기에 지휘 통솔 체계가 있다면 내란죄예요. 내가 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맞습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법리 검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내 얘기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가정적이긴 하지만 이 가설이 성립이 되면 내란죄가 맞습니까? 국헌문란 목적과 지휘통솔 책임이 입증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성립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법원행정처장님. 예. 유상범 간사님 조용하세요. 무섭지요? 무서울 거예요. RO만 가지고도 통진당을 해산한 선배 법무부 장관들의 소행이 있기 때문에 무서울 거예요. 자, 행정처장님. 예. 오늘 대법원 행정처에서 만든 CCTV 저장 장치 파손이라는 이것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러한 파손을 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파손했을까요?
저희들도 이 내막을 잘 알 수 없지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죠. 들어가서 자기들의 동선들이 찍히고 그것이 사후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의해서 추적당하고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증거인멸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것이 단순한 무지몽매한 폭도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지휘 통솔 체계에 의해서 구체적인 지휘에 따라서 먼저 자기들의 동선까지 없애가는 치밀함을 발휘한 계획적이고 집단적이며 아주 지능적인 그러한 사법기능의 훼손입니까? 수사기관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잘 충분히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목이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수사를 믿고 있습니다. 김석우 대행, 네, 경찰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그 특별수사팀이 중요해요. 직접 총장에게 지휘를 하세요. 국가적 존립기능을 훼손한 이 법원 난입 폭동 사태에 대해서 영을 걸고 수사하고 지휘할 생각이 있습니까? 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는데 한번 제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차관. 네. 서부지법 폭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 용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대검에서는 폭동 맞잖아요. 예, 불법 폭력 점거 시위 이렇게 자, 명칭은 부여한 법원 행정처장이 폭동 맞죠? 예. 예, 폭력 점거 시위 이렇게 이제 대검에서 그걸 두 자로 줄이면 폭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네. 폭력적인 행동 이게 폭동 아닙니까? 네네. 자, 왜 내란인가? 자, 일단 영상 한번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란이 아닐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들어주세요. 우리는 서울구치소를 들어가서 강제로라도 왜 국민중앙권이 최고의 권위니까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모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법정이 있는 청사 3층 유리문을 소화기로 부수려고 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 이름을 크게 부르며 찾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분노하지 않고 불편함을 느낀다면 심정적 내란 동조 세력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법무차관. 네. 내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헌 분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그렇습니다.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폭동이 맞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국헌 문란에 대한 법적 정의는 뭡니까?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정복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정확하게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91조 국헌 문란에 대한 정의를 해놨어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헌법기관이죠.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자, 지금 영상 보셨죠? 법원의 기능을, 권능을 행사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나 그런 거죠. 법원 행정처장님. 예. 이거는 헌법기관, 법원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런 의미에서 저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확인부터 합니다. 예. 이런 상태에서 재판 업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재판할 수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헌법기관, 법원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형법 91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헌 문란이 맞고 폭동이 맞아요. 그러면 내란이에요. 다른 말이 뭐 필요합니까? 내란이죠. 자, 전광훈 목사가 저항권 얘기하는데 헌법에는 어떤 조항을 봐도 저항권이라는 말은 없고 헌법 전문에 불이한가한 4.19 민주 이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5.16 군사 쿠데타, 군사 반란, 12.12 군사 쿠데타 이런 거에 대한 저항권을 얘기하는 거죠. 법원에 대해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또 내란인 것이요. 지휘통솔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기획하고 조직했다는 조직범죄인 것이 차은경 영장실질심사를 한 판사를 찾으러 다닙니다. 전광훈이 밖에서 내란 선동하면서 지휘를 하고 있어요. 사전에 기획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가 있는 거예요. 조직이 있는 겁니다.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내란이라는 겁니다. 이건 내란죄로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형법 제115조 소요죄 여기에 해당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형법 320조 특수주거침입죄 5년 이하의 징역. 형법 141조 특수공용물 손상방해죄 이것도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것도 5년 이하고요. 치상죄 하면 이건 3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이거는요. 불구속 사유가 될 수도 없고 벌금형이 나올 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장 차관 네.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배후 세력, 기획자 다 조사하고 여기에 동조, 가담, 선전, 선동한 자 다 찾아내서 처벌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어영부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들어가지 말란 법이 없어요. 또 들어가요. 이참에 폭동과 끊자고요, 손을.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주질의가 다 끝났고요.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보충 질의는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태 의원님, 예. 보충 질의 하세요.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런 점 분명히 밝혔고, 제도권에 있는 누가 이 사태를 옹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원과 수사기관에 대한 문제의식과 주장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방법과 수단이 잘못됐다는 거고 입을 막을 권리까지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의 정당한 문제 지적까지 법원 소유 사태 일으킨 사람들과 주장이 비슷하니까 옹호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법원의 내부 외부 경계를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법원 내부는 법원 소속된 경비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예. 이 부분은 추가 인력 좀 채용해서라도 대폭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인력과 예산 사정이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도 적극 이야기를 해서 획기적으로 법원 내부에 보안 능력을 갖다 확충하는 그런 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단 뭐 서부지법뿐만 아니라 예. 예, 각급 그 법원들이 모두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지고 필요할 경우에 국회에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자, 법무부 교정본부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예. 네, 교정본부장 신용입니다. 예, 오늘 질의 많이 받으셨죠? 네. 윤석열 대통령 잘 계십니까? 한번 살펴보셨어요? 제가 뭐 서울구치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 현장에 그렇죠. 가보진 않았습니다. 보고는 실시간으로 받고 계신가요? 뭐 실시간으로 필요할 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확인할 길은 없는데 여러 건강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말들도 들렸었는데 어떻게 뭐 건강 상태는 양호하신가요? 네, 건강 상태는 뭐 충분히 양호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구치소 내에서 경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최초 사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맞죠? 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여러 가지 좀 검토할 게 많아서 경호처랑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구치소 내에서 경호관이 배치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그 입장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게 적절치 않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필요하다는 입장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필요한 경우는 이제 그 수용 거실이라고 하는 감방을 나와가지고 뭐 접견이라든지 또 병원 진료 때문에 의료과를 가거나 또는 또 그 외에 운동을 나가거나 예. 이렇게 해서 혹시 나가는 중에 다른 수용자를 접촉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다른 또 그 전담 교도관이 아닌 다른 교도관들이 많은 데를 또 가게 될 때 이런 경우에는 혹시 또 이제 경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동 소요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뭐 운동이나 샤워 또 뭐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그런 그 소요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수용자들이랑 만날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전담 이제 인력을 벗어난 다른 이제 분들과 만날 기회들이 있을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워낙 개호 인원이 적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우려 때문에 또 경호처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고. 예, 예. 그러니까 뭐 구치소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신변에 당연히 이상이 없을 거다. 이게 어떤 정치인 누군가의 주장으로 정리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잘 판단하셔가지고 네. 경호처와도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확인할 거는 경호가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우나 의전이라는 식의 인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게 아니라 필요에 따른 법적 의무 조치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에 대한 경호가 법적 근거에 따른 건데 이것이 대통령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께서 스스로 거부를 해도 경호 활동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 법률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빈틈없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권한대행께 좀 묻겠습니다. 대통령 접견권 제한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입니까? 네네. 그럼 변호인만 만날 수 있고 가족은 만날 수가 없습니까? 네. 네, 그럼 가족 접견까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런 사례도 뭐 있는 것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과 연관된 사건이나 혐의가 있는 게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나 지인 접견을 굳이 막을 만한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냐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구속한 공수처에서 판단을 하는 제한 거죠? 조치를 한 부분이라 저희가 교정당국이나 저희 법무부 본부에서 특별히 관여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특권을 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권리들이 침해받는 역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어권 보장, 접견 제한, 또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겹치면서 생기는 불이익, 탄핵 심판 속도전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기 의원님. 우선 한 가지 정리를 하겠는데요. 아까 영상에 계속 나온 어쩔아재라고 하는 사람 미러라고 하는 영상이 나왔잖아요. 법원행정처장님. 그 내용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건 어쩔아재의 목소리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의 출처이지 그 목소리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장님.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수사권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고위공직자 범죄 중에 법무부 장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대통령은 무엇으로 고발되었죠? 직권남용으로 직권남용, 예.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용 맞습니까? 예, 직권남용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에는 직권남용이 있지요. 있습니다.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 수사할 수 있지요. 다만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은 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하기가 아니, 있습니다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대통령 수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대상자에는 포함이 돼 있죠. 포함돼요. 대상 범죄도 거기에 직권남용은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직권남용도 들어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로 고발이 되었어요. 네네.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 중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라목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뭐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수사할 수 있다. 이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수사할 수 있다. 네네. 되어 있지요. 네네. 그러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의 직권남용을 수사해요. 근데 윤석열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바로 계엄을 선포한 죄예요. 그리고 계엄을 선포해서 자기의 직권에 없는 것을 강요한 죄예요. 총 들고 국회 가라.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단전단수해라. 총을 쏠 수 있으면 쏴라. 라 등의 직권을 남용한 죄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 자, 네. 제가 정리할게요. 정확하게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 대한민국엔 내란죄를 저지르라고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란 자가 내란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위공직자 수사범죄처가 이것을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경찰과 검찰과 다 공조본을 통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과 함께 공조본부를 꾸려서 수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가 되니 많이 엉뚱한 소리들을 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가 돼서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님, 예. 서울중앙지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야만 합니까? 서부지법에서 발부해야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장법원의 판단은 서부에서도 발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서울중앙지법, 서부지법 다 발부할 수 있죠. 그런데 체포영장, 구속영장은 관할 구역, 토지 관할이 원칙입니다. 범죄쥐가 원칙입니다. 윤석열의 범죄쥐가 서초구입니까? 아니면 용산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수사권이나 또 관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다툼은 자, 법원이 왜 판단한 겁니까? 근거에 맞게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관할지가 토지 관할이 우선이고 범죄지가 있는 용산 그리고 관저를 중심으로 체포영장을 공수처는 낸 것이고 거기에 법원이 이것이 적법하다고 한 겁니다. 구속영장을 낸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 아는 윤석열과 윤석열의 변호인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서 국민을 혼란시키고 선전선동, 가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부 차관. 네. 윤석열을 체포해서 보니까 윤석열이 체포하기 전에 경호처 차장 김성훈에게 이런 걸 물었다고 합니다. 20일 날 윤석열과 경호처 부장들이 오찬을 했대요. 그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체포 전에 윤석열이 총을 쏠 수 없나? 이렇게 물었답니다. 공수처가 들어오고 경찰이 들어오면 총을 쏠 수 없나? 라고 물으니 경호처장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이게 대통령의 회짓입니까? 네, 그 부분에서도 언론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과 그리고 이강우 본부장이 기관 총과 그리고 총알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과 공수처를 향해서 총을 쏘라고 이야기한 게 되겠습니까? 국회에 들어와서 총을 쏘라고 예, 정리해 주세요. 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국민들께 네, 정리해 주세요. 국민들께 모든 것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국민의힘 좀 조용히 해주세요. 국민의힘의 내란 정당이라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PPT 좀 띄워주세요. 국민의힘 전신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구속된 대통령인데요. 지금 전부 다 내란 관련이 있어요. 전두환, 노태우, 내란, 군사반란으로 구속 재판 받았죠. 박근혜 대통령, 내란, 조현천 계엄문건, 박근혜 대통령이죠. 내란을 획책했습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 내란과 군사반란으로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왜 내란 정당인지 제가 오관왕입니다. 오관왕. 국민의힘 구속 대통령. 오관왕 중에 4명이 내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내란 정당인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관계자들 왜 이 어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왜 부추겼는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막 항의를 하셔가지고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조별석 의원님 올려주세요. PPT. 건사랑 네이버 카페입니다. 김건희 팬카페라고 하죠. 저항권 말씀하셨더니 지금 저렇게 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국민저항권 발동해야죠. 그랬더니 저렇게 5.18, 4.19 별거냐. 뭐 지금 폭동 일으킬 것처럼 저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지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슨 저항권입니까? 적법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적법하게 탄핵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슨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석동현 변호사 어제 이 서부지법 폭동 전에 벌금 내준다고 했습니다. 벌금. 이 폭도들한테요. 벌금을 내준다는 건 뭡니까?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이 폭동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에요. 이런 게 전부 다 내란을 부추기고 폭동을 부추기는 행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대법관 회의에서 법원 폭동에 대해서 이 법치주의를 무시하면 나라 존립이 불가능해진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 취지로 소위를 이 발표하신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결의문에 담긴 그대로입니다만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대부분의 법관들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법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 것이 불법적으로 파손되는 이런 광경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그런 법관 또 법원 직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태라고 보고 그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히 대법관 회의를 열어서 결의문에 담긴 바와 같이 대법관님들의 의견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사법부의 가장 최고 권위자 대법관들께서 회의를 하셔서 나라 존립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망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법원 폭동이 정말 저는 시작이 아닐까 너무 걱정스럽거든요. 탄핵 재판과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이 폭동이 용인되고 폭동이 부추기는 지금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이 법원을 무시하고 법원을 경시하고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5차례에 걸쳐서 수사권과 관할과 이 영장의 적법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판단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법사위에서 이 영장 불법이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그널이 돼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폭동이 보면은 법원행정처장님 서부 법원의 내부 구조를 잘 아는 것 같았습니다. 폭도들이요. 왜냐하면은 CCTV를 정확하게 가서 파괴를 하고요. 전산실에 들어가서 전산 기구들을 파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이 7층에 있다는 것도 알고 가서 침입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서부법원 판사들이나 중앙지법의 이 영장과 관련된 판사 등등에 대해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원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장 관련되었던 판사님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현재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합리적인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낱낱이 철저하게 조사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 내란 관련해서 대법관, 선관위원장에 대한 체포와 테러가 비상계엄돼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를 체포하려고 했고 계속해서 판사들에 대한 공격, 법원에 대한 공격이 지금 끝없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법원을 지금 공격하는 지금 국기문란 행위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폭도들에 대해서 경찰이 일부만 구속하겠다고 지금 영장을 올린 것 같은데 전원에 대한 구속 수사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을 하고요.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유에 모두 해당해요. 소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등 지금 내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구속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수사기관이 그 부분은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을 길게 하던 걸 줄이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법원 폭동 그러면 그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겠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못 오해해서 법원이 폭동을 일으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 난입, 폭도들의 폭동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맞는 거죠. 그래서 하도 요즘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네. 제가 한 말씀 드렸고요. 김기표 의원님. 네, 경기도 부천시절 김기표입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 접견을 금지하는 것이 뭐 아주 없는 일이고 그렇지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죠. 자주 있는 일이죠. 특히 있을 수는 있는 일이죠. 있을 수 있는 일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이른바 특수사건하고 그런 경우는 많은 경우 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이는데 그럴 때 변호인 외에는 접견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외적인 일이 아니고 흔히 있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네. 네, 그런데 마치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가끔 있는 듯한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렇다는 말이죠.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지금 이런 사건은 대부분의 중요 사건에서는 보통 접견 제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명확히 하셔야죠. 그리고 원래 교묘하게 진실을 흐린다든지 이제 진실에 대해서 물타기를 한다든지 선동행위를 할 때 흔히 동원되는 것이 비유입니다. 비유. 사실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다른 사건을 같이 비유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거하고 똑같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나쁜 선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우리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께서 현직 대통령에는 왜 불구속 수사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지 궁금하다 하면서 갑자기 이재명이니 조국이니 이런 사람 언급을 해요. 이것도 차관님께 한번 질의해보죠. 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 전 대표가 지금 사안이 같습니까? 사안 자체는 분명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어떤 면에서 다르죠? 기본적으로 사건의 성격 자체가.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수사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소환 요구에 응했는지 여부 등등 필요한 그렇죠. 제가 있습니다. 차관님도 그거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시죠. 지금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건 수사를 하겠다고 출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안 했어요.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검찰에서 2번, 공수처에서 3번 출석하라고 했는데 다 불응했어요. 그러면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고 안 오십니까? 그러면 저희가 수사를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나요? 차관님? 안 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필연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는 건 뭔가요?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갔어요. 그랬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나오라고 통지하고 했는데도 체포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알지 않습니까?
1차에 공수처에 가서 그 난리를 치고도 잘 안 되고 2차에는 마치 정말 유혈 사태가 벌어질까 다들 전전긍긍한 가운데 뭐 해외까지 다 외신에 지금 송출되고 하면서 체포가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체포돼 나온 사람이 만약에 구속이 되지 않으면 차관님 구속을 왜 합니까? 피의자에 대해 구속을 왜 하죠? 증거인멸 방지하고 도주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재판정에 법정에 출석을 담보하는 것이 크죠. 네, 그 다음에 도주를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증거인멸을 하지 않도록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있고, 그러면 저렇게 체포에도 응하지 않는 사람이 법정에 물론 계속해서 법정에 나가겠다고 하죠. 그러나 지금까지 하는 말만 다 거짓말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하면 나가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법원에 출석하겠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저렇게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순수히 나오지 않은 사람은, 그럼 당연히 수사하는 기관에서는 당연히 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구속영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무리한 겁니까? 장관님. 네, 그 부분은 공수처에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청구를 했고 법원도 요건 충족됐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법원에서도 발부한 건 아니겠어요? 맞지 않습니까? 네, 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현직 대통령에게 방어권이 보장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자초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왜 나를 구속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사안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참 많지 않아서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영장 발부 사유가 마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그 몇 마디 쓴 거 가지고 이게 부실한 거라는 그런 듯이 혹은 당직 판사했으니 부실한 듯이 이렇게 지금 공격을 또 하고 있거든요. 영장이 기각되는 건 당연히 검사가 청구를 하니까 그게 왜 검사가 이렇게 몇 톤 트럭에 이르는 서류를 다 동원해서 구속하자고 했는데 내가 왜 기각하는지를 좀 자세히 써줄 필요가 있겠죠. 근데 발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예외적입니까? 제가 영장할 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로 했습니다. 심지어 그냥 체크만 하기도 하죠. 거기 네모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도주 우려가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의 간략한 사안들은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 신뢰받는 법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규택 의원님. 예. 법원행정처장님. 예.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법원 내 법관들의 게시판에 최근에 논쟁이 있었던 적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당수의 판사님들께서도 공수처에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낸 그 판사들이 내란죄 선동하는 판사들입니까? 제가 어제까지 확인하로는 이제 몇 사람 정도 많지 않은 판사님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그런 분들이 내란죄 선동하는 판사들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사위에서 당연히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법적인 쟁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라고 있는 것이 법사위입니다. 그런 것을 지적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내란 선동하고 있다, 내란 정당이다, 이런 것은 법사위의 역할을 스스로 망가가는 것입니다. 정치의 역할이라는 것을 뭐로 배웠습니까,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이익집단, 또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의 제일 큰 역할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국회의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법사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공수처장 불러놓고 왜 체포영장 집행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관을 들고 가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해라. 가슴에 총을 맞겠다는 자세로 체포영장을 집행해라. 도대체 법사위에서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극언들을 했던 것이 누굽니까? 또 법사위원장께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형 선고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고인한테
유족분들 앞에서 참 잘 돌아가셨습니다.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그거는 해서는 정치의 역할, 존재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법원에도 제가 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 그 체포영장 발부에 있어서 그 형소법 110조를 기재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께서도 법사위에서 그 110조가 적용된다고 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적법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내신 바가 있고요. 예, 집행조건이라는 그런 예. 말씀. 그리고 지금 법제처장님 계시는데 우리 국조특위에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형소법 110조, 111조가 사람의 신병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의견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나누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신병에 관한 영장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면 그러면 허락받지 않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법원 행정처장님이나 법제처장님이나 이런 분들께서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지금 혼란의 시초가 된 공수처의 수사권이라든지 체포영장의 기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뭐 내란 선동한다, 내란 동조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참 부적절하고 깊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곽기택 의원이 정치가 뭐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땐 정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정치란 제가 사전적 의미로 제가 책도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란 의사결정 또는 의사결정 과정의 행위를 정치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것은 민주적 절차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란 뜻입니다. 물론 곽기택 의원이 말한 이해갈등 조정 이것도 87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중요한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87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 수괴 피의자로 대통령이 체포 구금된 상태예요. 정치의 기본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엄하게 저는 꾸짖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당리당략을 떠나서 그거에 대해서 자꾸 옹호 비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견이 없을 이런 서부지법에 대해서 폭도의 난입, 폭동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꾸짖는 강도가 달라요. 방향도 다르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 다음은 이성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주을 이성일입니다. 네, 법무차관님. 네.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가 체포되는 날 네. 10쪽짜리 편지를 냈어요. 네. 편지 내용이 보면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선거, 두 번째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하면서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했고, 세 번째는 공수처 수사권, 사기 탄핵이라고 주장했고, 네 번째는 불법 영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차관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선거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아직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의 단계는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요. 검찰에서 여러 번 수사를 했습니다. 그 보고 받으셨습니까? 뭐 구체적인 내용을 세세히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만 검찰에서 그 전에 수사해가지고 명백하게 밝힌 거 있습니다. 네. 그걸 불기소 이유를 찾아보시고 네. 다음 기회에 꼭 보고 계십시오. 네. 자, 차관 행정시장님, 서부지법이 발행한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불법 영장입니까? 저희들은 사법 절차 내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적법하죠. 이런 불법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짜 투표용지가 발견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차관님, 법무장관 이 뭐 하는 겁니까? 법을 집행하잖아요. 법과 질서에 확립하는 것으로 지금 윤석열 교수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명확히 법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부정선거 없었다. 과거에 수사를 했는데 이런 것이 없었다. 선언을 해주세요. 법원 행정처장님처럼 불법영장 아니고 적법영장이다. 확실히 선언을 해주십시오. 자, 김성원 차장 영장 기각으로 말이 많습니다. 그 가족들이, 경호처 직원들이 차장이 석방이 되자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마치 집행을 막지 않았던 직원들에게 인사조치를 예고했고, 그러자 김성원 차장과 이강호 본부장의 복귀에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어떤 보복 조치가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영장 하나 기각이 어떤 사인을 주냐면요. 이제 김성원이 기각한 것은 단순히 김성원 차장 한 사람만 한 게 아니고 내란 수사가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안심해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12.3 내란 직후에 공무원들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했죠. 알고 있죠. 네네. 또 경호처 직원들도 윤석열이 지시한 아까 말한 것처럼 총을 쏠 수 있냐? 네, 했다. 이런 부분도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했습니다. 체포에 응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었는데 김성원을 불기소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수사기관 내에서 경찰, 그다음에 검찰, 공수처 내에서 윤석열 구속으로 수사 끝난 것이니까 우리 안심해도 된다. 내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상목 대행조차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이제 수사 끝났다 해가지고 이번 특검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 사이에서 저한테 제보가 많이 오고 있어요. 검찰은 명확히 지시를 할 겁니다. 그럼 수사가 제대로 된다고, 내란 수사가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세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10명 구속권 내에 10명, 그 후에 네. 구속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10명 구속 기소. 그 후로 구속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이후로는 아직 진행되고 있는, 아직 구속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윤석열, 윤한수계 혼자 내란을 계획했을까요? 저는 경호처, 그리고 비서실, 그리고 NSC 분명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자, 김태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진지 아십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밝혀진 거 있습니까?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니까 이게 내란 목적이 폭동인지 아니면 국정 회복에 이게 뭐 비상조치인지 국민이 판단하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김태우, 그 다음에 경호처장 제대로 수사 안 하니까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편지까지 보내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 대행이 뭡니까?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란 세력이 제대로 수사를 안고 있으니까 이제는 수사 끝나나 보다 이거 안심하고 수사에 협조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서부지법 내란 폭동 사건, 이게 생긴 것이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내란 수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란은 현재 진행 중이에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산불에서 잔불을 제대로 끄지 않으면 다시 타는 겁니다. 내란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서부지법 사법국이 생긴 겁니다. 서부지법 내란 폭동이 다시 안 생겨나면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내란 폭동이 생깁니다. 윤석열은 구속된 후에 옥중 정치를 하면서 끝도 없이 내란을 선동할 거예요. 차관님께서 이 사건 검찰에 경찰에 수사를 확실히 하도록 지휘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란 폭동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 3개 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고 그동안 진행된 수사 경과에 비춰봤을 때 수사가 부실했다라고 하는 징후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아주 가시적인 네. 지금까지 몇십 명이 구속했다면 이런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난입할 일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송석준 의원님 아까 제가 계속 질서를 어지럽히면 발언권을 중지한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말을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언권이 있습니다. 발언하시죠. 고맙습니다. 예, 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죠. 예, 아까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번 구속영장이 나오면서 사유가 15자라고 그랬죠. 예. 더 보시는 대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자, 이런 사유로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그래서 그동안에 광장을 그 차디찬 그 추운 날에도 밤낮을 그 아스팔트 위에서 대통령이 제대로 심판받고 제대로 처우받기를 간절하는 국민들께서 분노가 폭발을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 폭동을 용인해서는 안 될 겁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이런 폭발하는 분노가 어쩌면은 어떤 상황으로 뒤에 갈지 모르는 이 엄중한 시기에 우리 사법부나 바로 이곳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는 더욱더 엄중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법무부 차관님, 네. 지금 저 구속영장 발부 사유 공감이 갑니까? 기본적으로 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구속의 사유가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 보면 영장을 발부할 때 이 세부적인 내용을 쓰지 않는 게 그동안 법원의 관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영장 기각 사유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이유로 발부된 것인지가 요 한 문장 가지고는 명확하게 납득하기 어려우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동안 법원 관례에 비춰봤을 때 사실 세세하게 이유를 쓰지 않는 그런 점 비춰보면 이 부분은 또 여러 가지 사항도 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면에 그 이재명 대표 영장의 신청 그거 기각시키면서 저 나온 그 사유는 저렇게 장문의 문장에서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해가 가십니까? 두 개 비교했을 때 납득이 갑니까? 다만 이제 통상적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가 영장을 보통 이제 자, 이렇게 짧게 네.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납득이 가냐고요? 요거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랄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시는 겁니다. 예? 자, 저는 오늘 뭐 이 국민적 분노가 왜 이렇게 커져왔는지에 대해서 이 불행한 사태가 어쨌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불행한 사태까지 갔는지는 또 더 수사기관에서 따져서 판단해 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만 바로 우리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가 이 법사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다시 한번 좀 반추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비상계엄이 터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 분명히 우리 이재명 대표는 증거인멸의 우려보다는 본인의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그리고 본인 방어권에 충실하자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사회 바로 이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들이죠. 탄핵안이 몇 건이나 발의가 됐습니까? 예? 도대체 지금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하던 검사만 해도 바로 7명이나 지금 탄핵이 됐어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수사적인 검사를 우리가 입법 권력을 줬다고 해서 그야말로 표결 폭력으로 입법 테러식으로 정상적인 수사를 하던 검사들 7명이 탄핵이 됐다. 우리 법무부 차관 공감합니까? 일반적으로 짧게 그 얘기만 하세요. 짧게 얘기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있는 일은 아니고 이 공감이 돼요?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말이 자꾸 바뀌어요. 말이 문제가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안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드릴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도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차관님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바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감사원장 바로 옆에 항상 우리 법사위 할 때마다 앉아 계시던 분이 탄핵이 됐어요.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공감이 갑니까?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정도를 넘어서 헌법 파괴 행위 아닙니까? 거기다가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탄핵이 됐어요. 공감이 갑니까?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정한 3분의 2 국회의원 정원이 아닌 정원의 3분의 2가 아닌 바로 과반으로 탄핵을 시켰어요. 이거 맞는 겁니까? 법원행정처장님 공감이 갑니까? 헌법기관에서 헌법 질서가 제대로 작동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헌법 파괴 행위가 자행된 이 법사위부터 국민들께 엄중하게 이런 엄중한 상황을 맞아서 사과하고 되돌아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헌법을 스스로 파괴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번 법사위에서 국회에서 신상하고 계속 벌어졌다는 거 여러분들은 바로
자, 정리해 주시죠. 정리해 주시죠. 헌법이 정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헌법을 위반해가면서 법률을 위반해가면서 탄핵을 정리해 주시죠. 국회입니다. 정리해 주시죠.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부터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도 같이 진정한 반성 같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송석준 의원은 지금 발언 내용은 법원행정처장을 쳐다보고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를 쳐다보면서 주먹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법사위 일원인 송석준 의원도 반성 많이 하세요. 자, 왜 반성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법사위를 대표하는 위원장한테 지금 주먹질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자, 박준태, 곽규택 의원 등등이 검사 탄핵 조사 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여기서 조사를 하냐? 차라리 본회의에서 그냥 빨리 의결해버리지.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윤석열 피청구인 즉 법률 대리인단은 뭐라고 적었냐면 왜 법사위에서 조사하는 청문회 같은 이런 조사를 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했냐. 그래서 위헌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자, 그런데 국회법 130조에 보면 법사위로 조사해라 하는 건 본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이번 윤석열 탄핵은 법사위 조사하는 의결이 없었어요. 당연히 법사위에서 조사할 권한이 없죠. 그리고 탄핵하러 바로 갔어요. 검사 탄핵은 법사위에서 탄핵 조사를 해라. 그래서 청문회를 한 거예요. 국회법 의결대로 한 겁니다. 국회법 의결대로 한 걸 가지고 송석준 의원이 법사위에서 폭거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송석준 의원의 그 말이 폭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관계없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사유 하는데 그 앞에 제목도 잘못 적었더라고요. 기각 사유인데 청구 사유로 아까 그것도 잘못 적었어요. 보좌관이 잘못 적었는지. 자, 이재명은 왜 길게 사유를 쓰고 윤석열은 하나 쓰냐? 그러면 윤석열에 대해서도 저도 길게 쓰는 거 저도 찬성해요. 피의자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한 줄 적었는데 한 100줄 적었으면 좋겠어요. 범죄 행위 다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그걸 안 적은 것이 저는 유감입니다. 그래서 말할 것을 하고 주장할 것을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왜 평가해요? 유상범 간사는 위원장이 의사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다 의사진행하는 거예요. 잠자코 계세요. 곽규택은 소리 안 지르면 좀 평온하겠어요. 자, 정회 전에 장경태 의원과 순서를 바꾼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고 잠깐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우리 법사위에서요. 시간을 제일 안 지키고 발언하시는 분이 송석준 의원하고 박지원입니다. 없어요. 저분이 제일 안 지키면서 또 남 안 지키면 제일 소리를 질러요. 자, 욕하지 마라. 선배한테 그러면 안 되지. 오케이. 자, 법무부 차관. 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추천 야당의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위헌의 소지가 많이 없어졌다 했죠. 임명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다. 네? 예, 임명 방식에 관한 기존의 그렇죠. 위헌 자, 그러면은 없어졌다. 이번 내란 특검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국무회의에서 공표를 주장할 거예요.
제 개의를 주장할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그 특검 법안에 있는 위헌 소지의 특검 위헌 나중에 소지가 차관 오래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동영상이 남아 있어요. 제가 질문하니까 차관께서 이원성이 많이 없어졌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추천은 담당 장관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특검 법안이 어떤 위헌 소지 유무 그리고 이 특검의 필요성 유무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 보면은 우리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이 자꾸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란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경찰이에요. 검찰도 없고 공수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지금 서로 수사를 했는데 공수처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군, 검찰, 공조본을 만들어가지고 수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도 직권남용으로 해서 구속도 시키고 기소도 하고 했죠. 법원이 인정했단 말이에요. 법원 행정처장님 인정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취지에서 발부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특검으로 가자는 겁니다. 지금 특검이 최상목 대행이 공표를 하더라도 구성되고 제대로 굴러가려면 제가 볼 때는 한 달 내지 2달 후에요. 이때 검찰과 공조본에서 충분히 수사한 내용이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은 특검이 구성되면은 검찰에서나 공조본에서는 특검에 내고 특검이 제가 볼 때는 공소유지를 하게 되니까 만약에 생길 수 있는 법적 시비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법이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폭 양보를 해서 수용했기 때문에 담당 장관으로서 최상목 대행에게 똑똑히 건의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 가지 사항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됐습니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께서 제가 들어도 깜짝 놀랄 좋은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법무 차관도 긍정적 답변을 했어요. 이번 서부지법 폭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우리나라 국가 최고의,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의 벌금과는 이런 사법적 파괴이고 민주주의가 공격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상목 대행 등 관계 장관들이 최소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차관의 담당 장관으로서 소신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네, 그 부분과 관련된 법무부 역할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하세요. 범죄적 영호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대법원장 중간으로 대법관 회의를 하셨지만은 예. 거기에서 어떠한 공식적 발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대법원장께서 대법관들과 함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하는 담화를 한번 발표할 용의가 없으세요? 그와 같은 취지에서 오늘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나중에 복귀하고 나서 오늘 결의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위원님 주신 말씀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정본부장. 네. 네. 교정본부장 신용입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많이 저희들 위해서. 네, 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네.
박지원 의원님에 대한 질의 시간에 대해서 유상범 간사가 매우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짧아도 내용 없는 질의가 있는데 길었지만 아주 내용 있는 질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님, 네. 대국민담화 이런 거 필요합니다. 관계 장관끼리. 그건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정의했다가 4시 20분에 속기하겠습니다.